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두우먼입니다. 자, 오늘은 에스프레소 내리는 추출 방법을 배울 건데요. 바리스타 2급 자격증보다 조금 더 심화 있게 갈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이런 날 있잖아요. 오늘 커피 어느 날은 맛있어. 정말 맛있는데 어느 날은 밍밍해. 어느 날은 또 너무 써. 아니면 막 고무 탄 맛이 난다든지 그런 날이 있지 않아요? 매일 가던 카페든지 아니면 우리 매장에서. 우리가 왜 이런 원인들이 나는지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워서 그런 변수들을 없애는 작업을 해볼게요. 원두라는 것은, 커피라는 것은 커피 농장에서 재배가 돼서 커피 체리가 석발기의 이물질을 제거한 상태로 이제 로스팅 회사로 넘어오죠. 로스팅하는 공간에서 로스팅을 해요. 사실 로스팅이 완벽하게 잘 돼 있는 커피라면 어느 정도 추출을 했을 때는 맛이 있어요. 하지만 로스팅 자체에서 너무 강배전이나 태웠다거나 아니면 이 안 겉과 속이 다르게 익었다든지 하면은 어떻게 추출을 하더라도 맛없는 커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로스팅이 잘 된, 안정적으로 로스팅이 된 원두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조금 더 맛있고 일정하고 균일하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스프레소라는 것은 갈린 원두가루가 저희가 촘촘하게 만들어주겠죠? 평평하게. 그 위에 구발하는 물의 압력으로 쭉 눌러서 균일하게 구발하는 압력으로 내려서 에스프레소, 커피 원액을 추출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건두가루들이 균일하지 않거나 밀도가 다르거나 한다면 구발의 압력이 일정하게 걸리지 않고 저항값이 걸리지 않고 어느 한쪽은 비어있어. 여기가 힘이 약해. 그럼 이쪽으로 물이 막 쏟아지겠죠. 그럼 이쪽은 적셔지지 않고 한쪽으로만 추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균일하게 커피의 모든 엑기스를 다 뽑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밍밍하다든지 신맛이 강하다든지 이 고유 커피의 이 우리가 블렌딩된 커피의 맛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작업들을 변수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자, 이제 그렇다면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방법을 한 동작 한 동작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터필터를 제거해 볼게요. 이 안에 이렇게 물기가 있죠. 이거를 우리는 린넨으로 이렇게 물기 제거를 깨끗이 해줄 거예요. 이 물기와 원두 가루가 만나게 되면 추출이 시작된다고 봐요. 어느 부분에 물기가 있는 부분에는 원두가루가 닿아서 추출이 시작되고 어느 부분은 물기가 없어서 물을 안 닿아서 그러면 균일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항상 포털필터 안에는 물기 제거를 완벽히 해줍니다. 자, 이제 여기에 원두를 담아 볼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 바스켓 사이즈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포터필터나 이제 커피 머신기, 에스프레소 머신기 업자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보통 18g 아니면 뭐 요새는 24g짜리 쓰시는 곳도 많아요. 왜냐면 이제 원두 컵 사이즈는 커지는데 원두 양이 너무 작다 보니까 맛을 내기가 풍부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스파웃이 달린 이거는 저희는 18g짜리 바스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바스켓을 사용하고 있는지,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저울이 있어야 하냐면 18g, 19g 뭐 차이가 있겠어? 하지만 1g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여드릴게요. 1g인데 이 1g이 이 바스켓 안에 들어간다 생각해보세요. 차이가 굉장히 나겠죠? 이 정도 차이예요. 1g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저울을 사용할 거예요. 포터필터에 0점을 맞춰주시고 포터필터를 그라인더에 바로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도징컵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최대한 원두를 담는 것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포터필터에 도진 컵을 이용해서 원두를 옮겨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저희가 최대하게 이 원두가 포터필터 안에서 균일하게 예쁘게 잘 담겨있는 작업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이 상태로 꽝꽝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밀도를 맞추기 위해서.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이해 안 돼. 이렇게 쾅쾅 하는 순간 이 안에 고운 입자들은 아래로 내려가고 굵은 입자들은 위로 올라와요. 그럼 위아래가 밀도가 달라지겠죠. 그럼 레벨링 툴 해도 의미가 없는 거지. 그리고 그때 구발한 압력을 내리면 위에는 굵은 입자니까 막 물이 쏟아져. 밑에는 고운 입자니까 천천히 떨어져. 이건 균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원두를 담고 나서 균일하게 하겠다고 치지 마시고 살살 이런 식으로 정리만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레벨링 툴을 해주시고 탬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면은 산처럼 쌓여있죠? 산처럼 쌓여있죠? 이때 우리가 탬핑을 그대로 하게 되면 어느 곳은 밀도가 높고 어느 곳은 밀도가 낮아요. 여기는 원두가 적게 담겨있고 여기는 원두가 많이 담겨있고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이 밀도가 다르면 추출할 때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는 현상이 발견될 거예요.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레벨링이라는 걸 했어요. 하지만 요즘엔 레벨링 툴이라는 제품을 사용해서 돌려줍니다. 이렇게 굴곡져 있는 여기서 돌려주면 얘가 안에 있는 것들을 싹싹 정리해서 밀도가 같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레벨링 툴을 너무 이 부분을 작게 뺀다면 위에 부분만 원두를 정리하고 그 안에 있는 거는 정리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길이를 찾아줘야 되는 거고요. 또 너무 깊게 너무 많이 뺐어. 너무 많이 뺀 경우에는 얘가 눌려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레벨링 툴의 크기를 찾아줘야 되고요. 탬핑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데요. 탬핑할 때 바리스타 시험 볼 때는 바리스타 탬핑 자세가 있어요. 팔을 90도로 꺾어서 몸으로 살짝 눌러주시는 거예요. 팔의 힘이 아니라 팔목의 힘이 아니라 팔꿈치의 힘이 아니라 내 팔을 90도로 꺾어줘서 몸으로 살짝 숙여서 체중의 힘으로 살짝 눌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카페를 할 때 100잔도 내리고 300잔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럼 매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여서 탬핑이 들어갈 거고요. 90도로 꺾어주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해서 탬핑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제일 알바분들이 실수하시는 거. 도장을 찍어. 탬핑이라고 도장을 찍어.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봤고 이렇게 받고 진짜 도장을 찍어. 환장해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 이쪽은 툭 파여 있고 이쪽은 높죠. 그러면은 어때요? 어떤 현상이 발생돼요? 약한 부분으로 물은 침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탬핑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나의 팔목 건강을 위해서 90도는 당연지사고 90도로 맞춰져서 체중으로 살짝 앞면으로. 그럼 여기서 얼마나 세게 눌러야 돼? 어떻게 있는 힘껏? 나 이렇게 다 모든 거를 내 손을 다해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살살? 그냥 누르기만? 아니에요. 자, 90도로 꺾고 살짝 정리해준다는 식으로 한번 눌러준다 정도. 눌러준다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있는 힘껏 누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 커피
찌찌퍽이 이 힘을 받아서 단단해지겠죠. 근데 여기다 또 체결을 해. 그럼 여기서 구발하는 압력으로 또 눌러줄 거 아니야. 단단한데 또 눌러주면 추출이 느려지게 되겠죠. 추출이 느려지면 어떠한 맛들이 나냐면 타이어, 고무 타이어 맛, 그 다음에 뭐 탄맛 이런 맛들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세게 눌러주느냐도 중요하겠죠. 특히 여성분이 캠핑을 하는 것과 남성분이 캠핑을 하는 밀도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압력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남성분이 하면은 추출이 2초에서 3초 정도 느려지는 현상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서 남녀가 같이 일하시는 공간에서는 템핑을 서로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오토템퍼를 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템퍼 쉽게 잡는 법이 있어요. 우리 알바분들한테 우리 직원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건데, 이 템퍼를 감싸 줄게요. 앞쪽에서. 그리고 이 양손으로 여기에 수평을 가늠하고 눌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냥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감싸서 내가 만져서 가늠을 해서 눌러주는 거지. 수평을. 이렇게 해서 자세는 90도로 꺾고 몸으로 살짝 체중을 눌러주는 정도. 자, 그리고 여기 포터필터에 보면 가루들이 많이 묻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리해주는 작업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하기 전에 물을 한번 빼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린싱 작업이라고 하죠. 이때 고급형 머신기드 같은 경우에는 부글부글 끓는 물이 나올 거예요. 이 온도는 97도에서 100도 정도 되는데 저희 머신기 같은 경우는 92도의 온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물이 나온다면 5초에서 7초 정도 물을 빼준 다음에 추출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97도의 높은 온도로 추출을 하게 된다면 또 강배전의 원두를 높은 온도의 물로 추출을 하게 된다면 자극적이고 쓰고 이런 불순한 맛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92도에 맞춰서 추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체결을 할 건데요. 체결할 때 이렇게 잘 넣어서 해주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탕! 구멍을 못 찾아서 이렇게 하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이 안에 크랙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구바의 압력으로 균일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크랙이 간 부분에 물이 스며들고 파고들어서 불균형한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체결을 할 때는 항상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체결을 천천히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상태로 추출을 시작하면 타이거 스킨이라고 해서 얼룩덜룩한 무늬의 에스프레소가 나오죠. 그리고 원두 납품 컨설팅을 가다 보면 제일 많이 발견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우리 점주님들, 카페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이 헤드 스페이스라는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템핑을 정확하게 균일하게 만들어줬어요. 이 상태로 체결을 할 때 얘와 얘가 꽉 조여주겠죠. 조여주면 이 공간에 물이 나오는 이 샤워 스크린이라는 메쉬 망에 조여주게 됐을 때 공간이 헤드 스페이스예요. 이 천장과 이 안에 포터필터 안에 있는 이 공간과 천장을 조여줬을 때 남아있는 부분을 헤드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1, 2g을 더 담아볼게요. 지금 포터필터 안에 있는 선이 있어요. 포터필터 안에 선. 그 선 안에 원두가 담겨져 있어요. 한번 조여볼게요. 이렇게
위에 샤워 스크린, 아까 메쉬망에 붙었다 떨어진 자국이 있죠? 이렇게 밑에도 샤워 스크린에도 커피 원두가 묻어있는 게 보여져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이미 원두가루 밑에 물 붙는 입구가 이렇게 뽀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발하는 압력이 안 걸린 상태로 물을 퍽퍽퍽 내겠죠. 그러면은 얘는 압력과 저항값이 걸리지 않은 채 통과하는 거예요. 커피 가루를 통과해서 물이 통과되면 당연히 맛이 없는 커피가 나오게 됩니다. 이 헤드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추출을 하기 전에 항상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추출 작업이었고요. 이제는 제일 중요한 거 세팅. 어떤 세팅이냐? 에스프레소 추출 세팅. 우리 18g의 원두로 20초에서 30초 사이 구간을 뺄 건데 몇 g의 에스프레소를 뽑느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할 거예요? 분쇄도 조절이 가장 핵심인 거죠. 추출이 오늘은 너무 빨라요. 추출이 너무 느려요. 이거를 우리가 그라인더, 분쇄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라인더에는 콜스와 파인이 있어요. 파인은 지금 여기 점이 작게 보이죠? 콜스는 굵게 보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인은 작게, 콜스는 굵게. 이거는 원두가 갈렸을 때 입자를 표시하는 건데 파인은 가늘게 갈려. 콜스는 굵게 갈려. 그러면은 얇게 갈리는 원두 같은 경우에는 추출이 느려지겠죠? 콜스, 굵게 갈린 거면 물이 비교적 빨리 통과될 거예요. 그럼 추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25초에 나오는 지금 추출 세팅을 잡아놨는데 콜스로 가면은 21초에 나온다. 파인으로 돌렸을 때는 28초, 30초까지 나온다. 추출 속도를 분쇄도로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자, 이제 여기서 추출을 조금 느리게 하고 싶다. 그럼 파인 쪽으로 돌려주고 2칸 정도 돌려줄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 이렇게 분쇄도 조절을 하고 난 후에는 원두를 조금씩 갈아내줘야 돼요. 왜냐? 이 그라인더 안에는 칼날이 위아래로 2개가 있어요. 이 가운데 안에 아까 전에 분쇄도로 설정된 원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려줘야 내가 세팅한 값으로 원두가 갈려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점. 우리가 이거를 한 번 갈고 2번을 갈았어요. 이렇게 갈아내고 나면 그라인더도 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칼 그라인더가 발열이 돼서 열을 받아요. 근데 뜨거운 물과 만나면 원두가 이미 갈렸을 때 뜨거운 상태로 뜨거운 물을 만나면 추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분쇄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콜스 굵게 2칸 정도 이동을 하고 원두를 버려줄게요. 그리고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25초에서 30초 구간인데 굵게 갔잖아요. 몇 초가 나온지 한번 볼게요. 굵기의 속도나. 이렇게 추출이 굉장히 빠른 게 느껴지죠? 우리가 추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바리스타의 또 이게 꿀팁이 있어요. 매장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추출 세팅을 잡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에어컨을 다 켭니다. 그리고 이 내부의 온도가 조금 차가워졌을 때 세팅을 잡기 시작하는데요. 아침 세팅과 점심 러쉬 타임 세팅과 또 3시 타임 세팅이 다 다릅니다. 왜냐면 이 내부의 온도 또 그 다음에 그라인더를 몇 번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발열의 정도 다르기 때문에 매장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세팅을 맞춥니다. 이제 겨울 같은 때는 차가운 공기에 차가운 원두에 차가운 그라인더 칼날이 되겠죠. 반면에 여름 같은 때는 뜨거운 매장, 열받은 원두, 또 몇 번 추출하고 나서의
발열된 그라인더 칼날. 당연히 추출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어진 환경이 다르면 추출값과 추출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원두가 맛이 변해서, 로스팅이 변해서가 아닌 이런 무수한 변수들에 의해서 커피의 맛이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매번 추출 세팅을 잡아주고 일정한 맛과 일정한 추출이 나오게끔 노력을 하는 게 바리스타의 업무입니다. 추출 속도는 분쇄도로 조절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레벨링 툴이나 탬핑으로도 추출 조절이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 레벨링 툴을 조금 더 깊게, 얇게, 적정한 툴이나 탬핑을 조금 더 강도 있게 해서 단단하게 만들어 추출을 느리게 빼준다. 이런 식으로의 조절로, 무수한 변수들로, 아니면 그라인더의 호퍼통에 있는 원두의 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포터필터를 빼주시고 린넨으로 물기 제거를 해줍니다. 바텀리스 같은 경우에 뒤에도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저는 도징컵을 사용할 거예요. 이걸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너무 커서 추출이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텀리스는. 이렇게 레벨링 툴을 부드럽게 돌려서 정리를 해주고요. 탬핑을 할 건데 팔을 90도로 꺾어서 내 체중을 실어서 살짝 눌러주실 거예요. 수평을 맞춰서. 그다음에 정리. 그다음에 린싱 작업, 물 흘리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포터필터 체결은 최대한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해주시고, 추출은 요새는 1대2 비율로 추출을 많이 선호하죠. 예를 들어서 18g의 원두를 담았다면 36g의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면 20g 원두를 담았다면 40g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해 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밑에다가 저울을 가져다 대고 추출량을 보셔서 수동으로 세팅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물 세팅을 맞춰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너무 맛있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만렙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고, 앞으로도 조금 더 섬세하고 심화 있는 카페 사장님들이나 카페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교육 영상 많이 만들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두우먼이었습니다.